과학선행 이러면 과학만 생각하잖아요. 과학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는 전 과목에 대한 밸런스를 아이가 다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요건 과목별 선생님들의 말씀보다는 이렇게 우리 아이 기준으로 어떤 것들을 다져서 가야 될지를 밸런스 맞춰서 입체적으로 전략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장원장입니다. 고등 내신과 수능까지 잡는 과학선행 로드맵 시작합니다. 중등 고등 전체 과학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더 중요한 고교학점제랑 2028 대입개편 너무 중요하죠. 요 정보까지 넣어서 최적 선택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과학선행 로드맵 중등과학이랑 고등통합과학을 생략하고 고등물화생지, 예전 같은 물화생지 1이겠죠. 2015 개정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냥 고등물화생지인데 기본 과목으로 완전 비추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무조건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과학학원이나 또는 과외 얘기 듣고 중등과학이나 통합과학 안 하고 그냥 쭉 올라가서 우리 빨리 가야 되니까 자, 시간을 압축하기 위해서 생략한 다음에 먼저 공부 진도를 고등과학을 그냥 물화생지를 나가자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 결과적으로 돈과 시간 결국 2배 그 이상을 들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절대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바로 고등 물화생지를 할 경우에는 실패 확률이 90%가 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패한 다음에 돌아와서 중등과학을 했을 때 아이들이 느끼는 그 좌절감과 실패의 트라우마, 요것 때문에 실제로 과학을 단계별로 했을 때 즐겁게 할 수 있었던 친구들도 포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과 선택을 하는 게 더 주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바로 고등 물화생지 했을 때 실제로 성공하는 확률 10%도 안 되지만 10% 이거 대치동 기준이니까 전국 단위 기준은 사실 좀 더 낮은 것 같아요. 성공 확률이 10%도 안 되는데 이 친구들조차도 진짜 중등 내신을 볼 때 100점을 맞느냐? 그건 보장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선행해놓고 내신은 90점도 못 받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행은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결국은 실제 실력이 정확히 단계별로 차곡차곡 만들어졌다고 보기 힘들어요. 구멍이 있는 거죠. 과학은 돌려야 합니다. 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수강을 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코스모스라는 책 아시죠? 칼색은 너무 유명합니다. 이 책을 한 번에 보고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겁니다. 그럼 10회독 하면 우리 아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10회독 한다고 우리 아이가 자, 이해 못하겠죠. 자, 고등 과학은 용어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문장이 길고 어려워요. 그래서 문해력 자체도 고등 수준 이상이어야지만 고등 과학을 이해하고 자기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설명으로 막 만들어주고 수업 시간에 풀어준 문제만 얘가 풀 수 있게 된다? 절대 그게 자신의 과학 실력이 아닙니다. 걔는 솜사탕처럼 사라질 실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력도 아니죠. 과학선행 로드맵은 그래서 국영수보다 느린 과학선행을 추천드립니다. 국영수보다 더 빨라서는 안 돼요. 특히 수학. 자, 수학이랑 그리고 저는 국어까지 굉장히 방점을 두고 있는데 요거보다는 느린 과학선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비상위권 친구들은 무리한 과학선행을 통해서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기보다는 중등 같은 경우에 현행을 좀 잘 다지고 깊게 해놓는 거 그게 고등과학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거든요. 요렇게 하시는 게 더 좋고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중등과학선행 같은 경우는 좀 빨라도 초5 가능하면 초6 정도의 트라이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더 빨리 하시죠. 요즘 의대 열풍과 함께 더 막 빨리 하잖아요. 학원 얘기 들으시고 과학 학원 얘기 들으시고 실제로 과학을 최종적으로 좋아하고 잘하는 친구들은 과학에 대한 흥미도와 즐거움을 초등 때 잘 만들어 놓은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뭐 전시회도 가고 과학관도 가고 실험도 하고 이렇게 좀 즐거운 과학 공부를 하는 걸 더 추천드릴게요. 선행 공부보다는. 과학 영재고를 위해서 이제 물월 화월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조차도 초등 때 바로 중등 내용 생략하고 막 물월 화월 과정들을 좀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경우 있는데 좀 더 저는 안정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라도 중등 과학은 좀 해놓고 물월 화월 도전하는 걸 추천드려요. 안 그러면 중도 포기가 정말 많습니다. 중도 포기를 했는데도 그냥 수업을 듣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중등과학부터 싹 바닥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얘가 과학 영재로 갈 정도의 이제 능력치를 가지고 있다면 중등과학 다 하고 물월화 화월 해도 무리가 전혀 없을 거예요. 오히려 너무 점프가 없기 때문에 즐겁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중등 내신과학 그래서 우리는 잘해야 돼요. 요걸 잘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명확히 알려드리면 통합과학의 70%는 중등과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합과학이 완전 중등과학 넥스트 레벨 다음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즉 중등과학을 잘해두면 통합과학이 쉬워지고 재밌어지고 통합과학의 정복이 잘 되겠죠. 통합과학은 그럼 왜 중요해? 새로운 개정 교육과정이나 2028 대입을 봐야 되는 친구들 기준에서, 그러니까 지금 중학생 그리고 이하 친구들이겠죠. 초, 중등학생들은 자,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고1 내신에서 필수죠. 그리고 필수인데 자, 대입 반영 비중으로서는 그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1학년 때 내신 성적이 정말 중요하죠. 왜냐면 2, 3학년 때 가면 선택 과목들 막 들으면서 그 과목별로 학생 수가 분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으로서 가장 가중치가 높은 과학 공부는 통합과학입니다. 통합과학 내신에서 좋은 점수가 안 나오는데 그 뒤에 이제 2, 3학년 때 과목 선택해가지고 좀 더 좋은 점수가 나온다? 커버 치는 게 약간 힘들고요. 그리고 2028 수능 같은 경우는 과학 선택이 따로 없이 통합과학 하나로 끝납니다. 즉 내가 통합과학을 잘 만들어 놓으면 수능까지 써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등과 하나 잘해두는 걸로 중등 내신 잡고요. 고등 내신 잡고 수능까지 잡을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등과학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의대 스카이를 위한 과학 선행 로드맵. 자, 문과 학생들은 스카이, 자, 이과 학생들은 의대 많이 노리시니까. 자, 과학 선행 로드맵 첫 번째 단계는 중등과학입니다. 자, 중등과학 범위가 많고 내용도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물화, 생지, 영역, 중등과학 안에서도 영역 나눠져 있습니다. 아이의 관심과 적성에 맞춰서 포인트 관심. 그러니까 아이가 물리를 좀 재밌어해? 아니면 생명을 좀 재밌어해? 재밌었는지 어떻게 알죠? 초등에 할 때 이미 나오는 겁니다. 뭐 개구리알 보면 신기해하고 아니면은 화석 관심 있어 하고 뭐 물질 섞어가지고 만들고 이런 거 재밌어 하거나 이러면 그 아이마다 좀 더 흥미도를 가지는 영역들이 당연히 있어요. 부모님들이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아실 수 있는 부분이죠. 꼭 물화부터 해야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물화를 해야 물화가 좀 더 덜 사라지니까 물화를 하고 뭐 생지는 추후해도 돼요 이러지만 그 실제로 아이들이 재밌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먼저 해서 그거 좀 깊게 그리고 그 다음 단계 확장을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시키시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first고요. 그 다음에 적성 고려해서 순서를 잡아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애는 뭐 생명과학, 생물 뭐 이런 거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 생부터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결국은 좋은 흥미도를 가지고 자기가 그 과목을 재밌어하고 즐거워한다면 그 뒤에 과정들이 되게 행복하고 아름다울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효율성 로드맵만으로 설정하시면 안 돼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이랑 2015 교육과정 자체가 이제 달라지죠. 그런데 교재가 아직 다 나온 게 아니죠. 특히 고등과학까지는 교재가 다 나온 게 아니고 중학생도 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선행할 때 그래서 저는 더 영역별로 왜냐면 이 과학에 있는 게 중1에 오고 막 중3에 있는 거 중2에 오고 중2에 있었던 거 중3 가고 막 이런 왔다 갔다가 있는데 영역별로 보잖아요. 물리 전체 중등에서 해야 되는 건 동일하고요. 생명과학 중등 전체에서 해야 되는 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영역별로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바뀌는 교재가 아직은 다 완비된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영역별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과학선행, 그래서 로드맵. 두 번째 단계에서는 중등과학을 그 방식에 따라서 물화생지, 뭐 화생지를 하시건 생물화지를 하시건 이렇게 아이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서 하셨다면 그 다음 단계, 그게 이제 중등과학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과학을 하실 때 두 번째 단계는 중등수학 완성입니다. 중등수학 완성 플러스 고1 수준 문해력. 이게 되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다 녹아서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 진도 나가다 중간에 멈출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제가 과학선행 얘기하는데 수학이랑 국어를 얘기하죠.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시켜보시면 요게 돼 있는 친구들만 그 다음 단계가 수월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 다음 3단계로 통합과학을 나가시면 됩니다. 고등 통합과학이죠. 2022 개정 교육과정 기준의 통합과학입니다. 교재나 뭐 인강 이런 것들이 이미 통합과학 1, 2, 1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과학선행 로드맵. 네 번째 단계에서는 통합과학을 잘 끝내고 왜냐면 통합과학이 수능까지 가는 거니까
예전에는 제가 이거 좀 건너뛰고 그 물원화원 생원 지원 이런 거 해도 괜찮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통합과학 하시고 안정적으로 넘어가시는 걸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수능에서까지 얘가 핵심 과목이 되어버렸으니까. 과학선행 로드맵 네 번째 단계는 고등 통합수학 원투입니다. 자, 고등 통합수학 고1 때 하는 거죠. 통합수학 원투도 안 되어 있는데 다음 단계 과학을 나간다? 그러면 무조건 잘하십니다. 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선순위로도 자 진짜 우리 아이가 잘해서 선행 속도를 낸다? 그러면 이거 먼저 만들고 그 다음 단계 과학을 가시는 게 전체 시간 효율과 그 최적화된 포트폴리오상 현명한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고2 수준 문해력이 안 된다면 그 다음 과학은 뭐예요? 고2 수준 이상 과학이죠. 말이나 용어들이 진짜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수업을 들을 수는 있어요. 수업을 들었는데 교재를 보고 복습이 안 되고요.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오답을 선생님이 구구절절 알려주지 않으면 해설지를 보고 이해할 수 없는 공부가 됩니다. 그건 진짜 자기 능력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요게 갖춰진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진짜 좋은 과학선행 로드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이랑 고교 학점제 기준에서 자, 과학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일반 선택으로 물리, 화학, 생명, 지구 요렇게 가게 됩니다. 요 네 개를 선택해서 하게 되는데 대단원 1, 2 대부분 이제 대단원 1, 2단원에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들이 좀 담겨있기 때문에 어떤 과는 뭐 3단원 또는 5단원의 앞부분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단원 1, 2단원은 자 물화상지 순서는 상관없어요. 수학이 안 돼 있다면 물은 좀 뒤로 미루시고 자 그러면 해보시면 얘가 이 과목이 더 맞는지 아닌지 알잖아요. 중등과학 다 해봤고 그리고 통합과학까지 했어. 그러면 내가 진짜 물화생지를 더 높은 수준으로 올렸을 때 나한테 더 맞는 적합한 과목을 겪어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해보면 이거 좀 재밌는데 괜찮은데 이러면 나머지 진도 쭉 나가시면 되고요. 자 1, 2단원 했는데 머리가 좀 많이 아픈 것 같고 자 다른 책 좀 보고 싶어 이러면 자 멈추시고 다른 과목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물화생지에 대해서는 1, 2단원 정도 전체 또는 자 인문 강의들이 있어요. 되게 잘 총정리해놨는데 너무 어려운 내용 말고 인문 수준의 정리된 강의들이 있어요. 그런 강의를 들어서 전체 내용을 물화생지를 다 손대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물론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물화생지 중에서 한두 과목 문과 친구들은 나중에 문이과 통합인 학교를 다니는 경우 있잖아요. 일반고 같은 경우나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는 문과 지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 과학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최소 한 과목 정도는 해두라고 얘기하고요. 좀 두 과목까지 하면 이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과 같은 경우는 네 과목 모두 한 번은 적어도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입문으로 그냥 한번 쭉 보든지 요거는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자기가 요거 기반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선택하고 자 일반 선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고교학점제는 과목 선택권이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과목들을 선택한 다음에 그걸 아름답게 이제 포트폴리오 학생부에 종합해서 자신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과목을 위해서라도 물화생지에 대한 경험치를 종합적으로 다 가져가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인문 강좌 다 이러면 자 인문 강좌 어디 있어요? 중학 EBS 지금 프리미엄으로 풀려있죠. 프리미엄 자 공짜입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EBS 진짜 정말 비싸게 유료로 팔아도 되는 컨텐츠들을 지금 다 퍼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선행학습 하실 수 있고요. 자 동네급에서 좋은 과학 선생님 찾기가 굉장히 힘든 거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강 적극 추천드리고 개념 끝장내기에서 인문 강좌들 물론 이거는 2015 교육과정 기준이긴 합니다. 그래도 얘 봐두시면 인문이니까 뭐 더 정교하게 뭐가 좀 더 들어가고 빠지고 요런 거는 나중에 정말 복합 강의 더 깊게 들어가실 때 하시고 인문 정도는 30강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 정도는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고 빠지고 요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너무 복잡해져요. 그러면 결국 학원이나 막 과외 요런데 아직 그 교재들도 다 나오지 않았는데 기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 진도에 따라서 공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강밖에 안 되니까 인문 강좌니까 이렇게 해서 물화생지 쫙 훑어보시는 거 이과 친구들한테 저는 강추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부터는 완전 이과입니다. 그러니까 문과를 지망한다 그런 친구들은 물론 통합 교육과정이긴 하지만 자 대학은 우리가 뭐 통합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에 대한 선택들이 어느 정도 자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부터 완전 이과 의치 약한수 석화포 자 적어도 이 과정에 들어간다는 건 학년적으로 봤을 때 저는 중2 이상 왜냐면 수학이랑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고2 이상 수준의 문해력이 되려면 중1 학생들은 그 정도까지
만들어내는 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특출나지 않는 이상은. 자, 그래서 대부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중2 이상 됐을 때부터 해볼 수 있는, 중2도 빠른 거죠, 사실. 굉장히. 과학선행 로드맵, 대수랑 미적. 그러니까 고1 때 배워야 되는 수학. 그 다음이 뭐죠, 이제? 대수, 미적, 확률 통계입니다. 그런데 저는 대수, 미적. 요게 좀 돼 있는 상태에서 밸런스 상이에요. 이걸 꼭 해야지만 과학한다기보다는 이것도 안 돼 있는데 과학을 그 다음 그 과학 과목을 더 선행을 나가는 건 오버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고3 수준 그리고 문해력까지 갖춰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해야 효율적으로 다음 단계를 해도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해도 되는 상태가 되고 해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7번째 단계는 과학의 일반 성택, 아까 말씀드렸던 물화생지, 아까는 가볍게 1, 2단원 또는 입문과정 정도로 전범위를 훑는다고 하더라도 입문과정 정도로 보는 걸 추천드리는 거고요. 여기서는 일반 선택 이 과목 적어도 2개 정도를 집중해서 완전 자신의 특기 과목으로 만드는 거죠. 내가 뭐 화생을 만든다, 생지를 만든다, 아니면 물화를 만든다. 이거는 자기가 공부를 해봤잖아요. 그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더 깊게 얘네들은 전범위 내용들을 거의 내신 준비하는 수준까지 이제 높이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과학선행 제가 말려도 더 깊게 많이 하시니까 이 정도로. 그리고 과학선행 로드맵 마지막 8단계. 진로 선택 과목이 뭐죠? 진로 선택 과목은 지금으로 치면 물화생지 2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과목명이 다 바뀌었어요. 여기서는 2과목에서 한 4과목 정도. 되게 많죠? 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의치 약한 수를 목표로 해서 선행을 막 달리는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학 테크트리나 문해력 테크트리도 잘 만들어진 친구들은 이 정도 단계 이제 뭐 중3 들어가거나 중3 후반에 좀 해볼 수 있는 테크트리가 되겠죠. 고등과학 진로 선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8과목이 있습니다.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하, 양자. 딱 보시면 위에가 물리 2가 분리된 거,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이러면 화학 2가 분리된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 디테일하게는 꼭 막 그 뭔가 그 1에서 오고 1에서 내려가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너무 생각하시면 자기 주도적 선행을 하긴 힘들기 때문에. 자, 3번째 세포와 물질 대사 생물의 유전. 이거는 그 생명과학 2에 있었던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과목을 다 2개로 쪼개놨어요. 고교학점제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체 내용을 할 필요는 없어. 역학과 에너지하고 생물의 유전 이렇게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선택해서 과목을 들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가고 싶은 학과 또는 내 드러내고 싶은 특기에 따라서. 그래서 이 진로 선택 같은 경우는 적어도 2개를 해야 예전에 2과목이기 때문에 최소 2개 해야 한 과목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정도 진도까지 이제 중등에서 고등 선행으로 나간다. 그 친구들은 과학 중점고, 전국 단위 자사고, 과학 레벨 좀 높은데, 아니면 학군지에서 최상위 학군지, 대치동 같은 최상위 학군지에서 의치 약한 수 최상위권 노리는 친구들한테만 요 정도까지 가는 거 추천드립니다. 요거까지 가면 거의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고등과학 융합 선택 있지 않나요? 네, 물론 있습니다. 과학의 역사, 문화, 기후변화, 환경생태, 융합과학, 탐구. 자, 얘네 과목들은 절대평가고요. 앞에 게 돼 있을 때 요거는 그 다음에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융합 선택까지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거 말고도 할 거 우리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꿀팁 첫 번째, 과학선행은 단계를 생략한 다음에 점프하면 망합니다. 그리고 찍먹, 내가 필요한 것만 딱딱딱 예전 스타일로 하시면 지금 바뀐 교육과정이랑 그 학교 시스템, 대입 시스템에서는 앞으로 망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다고 말씀드릴게요. 고교학점제랑 2028 대입 개편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려하신다면 과학선행은 단계별 점프하시면 안 되고 찍먹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꿀팁, 과학선행은 수학 진도랑 문해력 수준과 밸런스를 딱 맞춰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과학선행이 정말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딱 요거예요. 이거는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는 더 강해질 것 같아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수학진도, 문해력진도, 다음에 과학진도 쌓는 거, 요 전략 오늘 짜드린 대로 자 밸런스를 맞추신다면 성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목감 입체적 학습 전략이랑 자 성공의 확률을 기반으로 제가 판단해서 최적 선택을 진짜 딱 만들어 드린 거라. 우리가 과학선행 이러면 과학만 생각하잖아요. 그런 과학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는 전과목에 대한 밸런스를 아이가 다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요건 과목별 선생님들의 말씀보다는 이렇게 우리 아이 기준으로 과목별 밸런스나 소화 흡수 능력 그리고 어떤 것들을 다져서 가야 될지를 밸런스 맞춰서 입체적으로
전략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전략 기반으로 해서 선택하신다면 실패 확률이 엄청 낮아질 거예요. 대치동 상위 1% 자기주도 학습 마스터 클래스에서 제가 자기주도 학습 알려드리고 있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학부모 교육 고민 해결 코멘트로 질문 접수합니다. 자, 오늘 질문 해주신 내용들은 제가 잘 정리해서 답변을 달아드리거나 또 영상으로 찍도록 할게요. 500자 이내로 물어보시고 과학은 아마 질문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잘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만과 흥국론을 위한 대치동 장원장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과학 선행 공부 응원합니다. 화이팅!